예, 안녕하세요. 리더십 스토리텔러 김성애입니다. 저는 인문학과 리더십을 같이 연결시켜서요. 동서고금,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요. 현장의 이야기와 오늘날과 과거, 우리 그 역사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켜서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자의 인생 강의라는 제목을 듣고서요. 요즘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공자 2500년 전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의문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종속변수고 미래는 현재의 종속변수라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과거를 통해서 살펴볼 때 더욱더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는 중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 강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 유행했었죠. 저는 그것을 패러디해서요. 고전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생활에 어떻게 유용한가를 우리 이번 강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의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통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신문을 보거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해볼 때 이 급변하는 곳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떻게 적응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포를 느끼시지도 않으십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고전은 쌓이고 정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상을 어떻게 통찰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요새 빅데이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라는 게야말로 정말 빅데이터인데요. 그중에서 정년된 아주 깊은 자료가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중심을 잡게 해주죠. 고전이란 큰 나무에서 우리가 좀 더 크고 거시적인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바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고전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나를 또 돌이켜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전이 삶의 무기가 되는 이유 세 가지. 자, 들으십니까? 고전을 읽어야 될 이유 좀 설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교양이 없는 어른보다 더 비참한 존재는 없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양이 없는 어른, 요즘 말로 한마디로 꼰대라는 거죠. 존경받는 어른, 그 꼰대가 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감정 절제인데요. 감정 절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화죠. 근데 2500년 전 공자 시대 때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자는 화를 참는 거, 그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 거를 강조합니다. 인과 덕, 호의를 베푸는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미생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이 식초를 빌리러 왔는데 미생고가 자기네 집에 없는데도요. 옆집에 가서 빌려와서까지 빌려줬는데 그것이 과연 착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공자가 제시하는 행동 강령 덕목이요. 해이불비, 즉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조건 남에게 퍼주는 것만이 이는 아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도 그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럼 반드시 칭찬만은 아니죠. 그래서
공자도 그냥 무조건 착한 사람과 덕이 있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자기 집에 없는데 옆집에서 빌려오기까지 해서 구해주는 것은 정말 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인정 욕구,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은 욕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타심만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과연 따뜻한 이기주의자 또는 냉정한 이타주의자, 어떤 것을 택하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 강령을 해야 되는 것인가, 같이 한번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존경받는 어른의 지혜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흔히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 창의성이 없다, 자유롭게 토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우리 사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면서 모든 것을 유학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논어를 읽었다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어라는 것 자체가요, 토론한 말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의 말을 찍어누른 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요, 절대로 일필휘지 한 번의 강의를 청산유수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질문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제자가 알고 싶어요 라고 입에서 말이 뱅뱅 돌거나 궁금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왔을 때 그때 봉숭아꽃 터트리듯이 살짝 건드려서 자기 발로 자기의 마음 문을 열어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공자가 상대의 강점을 키워주고 제자들의 각각의 성격을 파악해서 그것의 방식에 따라서 이끌었기 때문에 공자가 정말 3,000명의 제자를 양성해낼 수 있었는데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약점, 성격적 약점을 견뎌내는 인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공자의 소통을 배우면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세대의 소통법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잘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공부하는 인간이다. 여러 가지로 그런 거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공부하는 인간, 학습하는 학습열에 있어서는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늘 굳어진 고착형이 아니라 계속 학습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자기 인식이 확실해서 자기소개서를 한 줄로 쓸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은 계속 학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 배운 거를 가지고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분하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양이고요. 맨날 내가 누군데 나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래서 공자의 인생 강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성찰하고 내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나를 만나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원하는 인생을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50플러스 강의는 바로 그런 지식이 아닌 무르익은 성숙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가는 강의, 무르익은 강의인데요. 우리 모두 각자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인생 여정을 같이 손잡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